안녕하세요. 내 곁의 철학의 소피아입니다. 쇼펜하우어와의 대화를 신청하신 오늘의 사연자님 모시겠습니다. 쇼펜하우어님, 저는 깊은 반성과 불확실성의 순간에 가슴을 조이며 당신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은퇴한 남편은 힘든 마음이지만 처음에는 설렘과 야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세상의 새로운 장에 다가섰습니다. 저는 남편보다는 수년간 더 직장에서 일하다 은퇴했고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히 힘들어도 제 앞에선 늘 웃던 남편은 더더욱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둘이 은퇴 후 손에 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수년간 자신의 목적을 재정의하기 위해 다양한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고 시간만 가차없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재정적 자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점차 우리의 자유는 경제적 제약이라는 압박을 받게 되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을, 저는 지난 세월이 우리에게 가한 대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실용주의가 어우러진 섬세한 춤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던 남편은 이제 존엄성과 필요성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안전망인 경제적인 축이 없어졌기에 날이 갈수록 좌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밤을 괴롭히는 것은 그가 다시 늦은 나이이지만 일할 것을 찾아 조금이라도 우리의 재정적 안정과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세상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도록 격려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최대한의 검소함을 받아들여 둘이 사는 날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하며 삶의 평화와 존엄성을 보존해야 하는지의 딜레마입니다. 생각이 무거워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시대에 나이 들고 뛰어난 능력 없는 평범한 사람이 늦은 나이에 또다시 일선에 뛰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입견과 어려움에 맞서는 힘든 일임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신 다시 세상에 나가 몸으로 부딪히는 일은 더더욱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하도록 재촉하는 길은 그 자체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잠재적으로 우리 관계의 구조를 긴장시키고 연령차별의 가혹한 현실과 일의 육체적 요구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에 또 다른 시련이 오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자원을 더욱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는 제약을 받는 삶이라는 대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또다시 지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도전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님, 저는 존엄성과 생존 사이, 유대의 안락함과 문 밖의 가혹한 현실 사이의 이 황혼의 투쟁에서 지혜를 구하는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비록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늦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혹시 패배자의 자세는 아닐지, 아니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극도로 최소함의 삶을 영위하며 남은 두 사람의 여정을 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을 미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 못 이루며 쇼펜하우어님의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귀하가 깊은 성찰과 불확실성의 시간에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지만 쉽게 결론 지을 수 없는 몇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고민은 인간 존재의 핵심을 건드리며 존엄성을 추구하고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삶의 존엄성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과 공감을 같이 합니다. 내 철학에서는 귀하의 투쟁의 본질에 대해 말하며 인생의 내재된 한계와 고통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제약 내에서 우리가 만드는 선택으로 위안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격려하는 것과 검소한 생활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선택은 희망과 사임, 행동과 수용 사이의 이중성을 반영하는 깊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욕구의 경계에 대한 인간 의지의 만남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의지의 표현과 그것이 종종 가져오는 고통에 대한 나의 생각을 더해 어떤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경로를 다른 경로 대신 선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선택이 귀하의 안녕과 자아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문제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색과 딜레마에 빠진 순간 귀하는 특히 중년 이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인간 경험의 본질과 깊이 공감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종종 과거의 성취에 대한 성찰과 미래의 포부에 대한 숙고로 특징 지어지는 이 삶의 단계는 성찰을 위한 독특한 일련의 도전과 기회를 가져옵니다. 배우자가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격려할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단순하고 미니멀리즘한 삶을 수용할 것인지의 결정을 고민할 때 이는 재정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일 뿐만 아니라 가치, 의미 및 개인적 성취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고려해야 함을 인식하십시오. 중년 이후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물질적 성공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정으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임을 깨달으십시오. 내 철학에서는 행복의 일시적인 성격과 삶에서 고통의 불가피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 안에는 심오한 이해와 평온함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한계와 역경을 받아들이면 삶의 단순한 즐거움과 인간 경험을 정의하는 연결과 사랑의 순간에 대한 더 깊은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내릴 때 두 경로 모두에 있는 성장과 변화의 잠재력도 고려하십시오. 귀하의 배우자가 다시 일터에 복귀하려고 한다면 이는 회복력에 대한 확언이자 도전과 참여를 통해 성장하는 지속적인 인간 정신에 대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단순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진정성을 향한 용감한 발걸음, 즉 외적 성취 추구로 인해 종종 가려지는 삶의 근본적인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찰의 시간, 성공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기회 등 중년 이후의 삶이 귀하와 배우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정이 함께 살고자 하는 삶, 즉 개인의 열망과 관계에 공유된 여정을 모두 존중하는 삶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 자신이 삶의 일선에서 겪었던 경험을 반추해 보십시오. 이 결정을 내릴 때 삶의 본질은 재산이나 명예의 축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 관계의 깊이, 의미 추구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성찰적 성격과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중년기 이후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존재의 핵심에 공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유리한 지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황혼의 고민을 탐색함에 있어 내가 말한 바와 같이 행복은 우리 소망의 충족이 아니라 그것들을 향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력을 향해 나아가거나 간소함의 삶 내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삶의 목적과 평화를 찾습니다. 이 여정에서 귀하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귀하의 가장 깊은 가치와 열망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세상과의 재참여를 통해서든 단순함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든 귀하가 선택한 길은 의도와 진정성을 가지고 걷는다면 성취와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서 위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